안녕하세요. 퍼플랜드 디자인 스튜디오 강사장 박 사장입니다. 오늘 현장은 이런 제목을 제가 짚고 싶네요. 네. 25평 아파트에 이런 주방이 말이 돼? 라고 제목을 짓고 싶습니다. 말도 안 돼. 네, 대대적인 레이아웃 변경이 진행되었고요. 그리고 다양한 아이템들과 다양한 소재들이 사용돼서 우리 구독자님께서 구경하시는 재미가 있을 집 같습니다. 바로 한번 볼까요? 네, 그럼 바로 현장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은 저희가 늘 하듯이 이렇게 하부 띄움형 신발장을 적용해서 네. 기사가 신발이라든지 슬리퍼 충분히 넣을 수 있게 저희가 계획을 했고요. 네. 그리고 현관이 사실 밝을 필요는 없는 공간인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조도를 여기 밑에 간접등 하나와 그다음에 현관에 COB 타입 3인치 다운라이트 2개를 사용해서 현관에 조도를 줬는데 이 정도 충분히 아름다운 빛이 연출되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이번 현장의 모든 붙박이와 현관장들이 무몰딩으로 진행되다 보니 대부분 무몰딩 붙박이장들은 푸시 타입이 많습니다. 푸시 타입이 손때도 많이 남고 불편한 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고객님과 협의 끝에 손잡이를 달았는데 이런 크롬 형태의 손잡이가 이 현관에 굉장히 무드를 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녹색깔 테라조 타일로 저희가 현관 바닥을 구성을 했고요. 이 집을 처음 들어섰을 때부터 마주하게 되는 우리 현장의 이스터에그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녹색깔 테라조가 네. 나중에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한번 기대를 해주셔도 아주 소소한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집의 무드와 네. 컨셉에 대해서 한번 설명 같이 부탁드립니다. 네. 이 집이 전반적으로 우드 앤 화이트 컨셉을 갖고 있는 집입니다.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으로 집에 무드를 잡았고 중간중간에 저희가 우드 톤을 사용해가지고 이 집에 화이트 앤 우드를 저희가 완성시킬 수가 있었는데요. 가장 먼저 반겨주는 곳이 이 우드 톤의 간살 조문입니다. 무늬목 느낌 나는 우드 톤의 간살 조문을 적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작은 방 문과 욕실 문이 같은 색깔로 이루어져 있어서 들어섰을 때 이 집은 우드 톤의 집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용 화장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욕실의 무드가 우리 퍼플랜드 디자인 스튜디오의 시그니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장 상하부에 간접등이 들어갔고요. 안쪽 보시면은 천장에도 간접등이 들어가서 직접등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접등 조도로 충분히 호텔 같은 분위기를 낼 수 있습니다. 천장에는 지금 조명이 하나도 없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조명 없는 것들이 저희의 시그니처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타일 질감을 한번 보실까요? 타일들을 보시면 텍스처들이 있는 타일들이에요. 이런 간접등을 받았을 때 이 텍스처들이 그림자가 지면서 훨씬 더 재미있고 풍부한 욕실의 무드를 완성할 수 있어서 이런 타일들을 나중에 구독자님들께서 선택하셔도 재미있는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공용부의 포인트가 되는 부분에 네.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네, 이 집에 처음으로 중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거실의 뷰가 깔끔했으면 좋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저희가 목공 작업을 통해서 좀 더 필름 마감을 했고요. 필름 마감을 한 덕분에 걸레바지와 천장 몰딩의 마감들을 없앨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거실을 봤을 때 월패드라든지 보일러 컨트롤러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없애서 깔끔한 거실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안쪽으로 이것들을 숨길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예쁜 스위치도 부각될 수가 있고 거실이 조금 더 차분하고 선과 면이 정리되는 공간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깨끗한 걸로 월패드를. 구축 아파트들은 네. 사실 어떤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가 가능한데 신축이나 준신축 아파트들은 네트워크 방식이어가지고 얘네들 바꾸기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슬픈 현실이 전설이 있었습니다. 네, 이 집의 하이라이트 주방입니다. 정말 25평 집에 이런 주방이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아주 웅장하고 거대한 주방이 만들어졌고요. 원래는 이렇게 일자 주방이었어요. 일자 주방을 다 털어버리고 그리고 이쪽으로 와보시면은 기존에 있던 이 벽이 한 90cm 정도 더 이쪽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벽을 저희가 털어서 안쪽으로 더 밀어버리고 나니까 충분한 공간이 확보가 돼서 저희가 와이드가 한 2700 정도 되는 아일랜드 주방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이 아일랜드 공간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이 아일랜드 안에서
싱크 볼과 국탑으로 충분히 요리를 하면서 거실을 바라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뒷면에는 저희가 냉장고, 보조 주방, 그리고 피팅장을 통해서 충분히 수납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말 그대로 대면형이네요. 네, 맞습니다. 보통 최소한 35평형 이상에서 나올 수 있는 주방 크기인데 25평 주방에서 저희가 구현을 해냈고요. 고객님께서 굉장히 만족하셨던 주방의 레이아웃입니다. 그러면 주방에서 레이아웃 외에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이 레이아웃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네. 그것만큼 또 많이 고민을 한 게 저희가 촉감이었어요. 결국에는 하드웨어들이 좋아야 문을 여닫거나 서랍을 여닫을 때 촉감들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드웨어들, 레일들도 블럼 거 다 적용을 해서 훨씬 더 사용감이 편하게 저희가 만들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여닫이 문에도 블럼 경첩을 사용해서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게 저희가 했습니다. 확실히 일반 국산 힌지보다 이런 수입산 블럼 힌지를 쓰면은 문 여닫을 때 느낌이 확실히 다릅니다. 확실히 시각을 뛰어넘은 그 네. 촉각에 뭔가가 있네요. 우리 오감을 한번 자극을 해보는 공간을 네.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방에서 시각을 담당할 부분이 또 있어요. 네. 또 흔히들 와우 포인트라고 하는데 어, 고객님께서 와우 이렇게 놀라셨습니다. 이 문을 열면 시각을 담당해줄 조명. 이 문을 열었을 때 센서가 달려 있어요. 그 센서를 통해서 이 내부에 조명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문을 닫으면 어떤 원리로 불이 꺼지냐면 여기 센서가 있어요. 센서를 이렇게 맞게 되면 불이 꺼지고 센서를 열게 되면 불이 켜집니다. 전기비 걱정은 없겠네요. LED 조명이라서 네. 옛날 백열등처럼 전기를 많이 먹지는 않습니다. 네, 여기도 무거운 오븐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저렴한 레일을 쓸 수가 없어요. 처지기 때문에 그래도 블럼 언더레일을 써서 이 무거운 오븐을 버틸 수 있게 그리고 레일감도 좋게 저희가 만들어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 주방을 설계를 할 때 주방과 거실의 공간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 히든도어를 통해서 벽면을 깨끗하게 만든 덕분에 이 공간이 방으로 들어가는 문이나 어떤 연결 통로가 아니라 온전한 주방의 공간이라고 고객님께서 느낄 수가 있게 되었고요. 이 문을 열어보시면 여기 히든도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손잡이가 달리지 않았어요. 손잡이가 달리면 결국 히든도어라는 느낌이 없어지기 때문에 손잡이를 달지 않았고요. 우리가 또 계속 강조하는 촉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 여기에 히든 경첩을 사용했습니다. 히든 경첩을 통해서 저희가 조금 더 일체감 있고 미니멀한 디자인을 구성을 했고요. 이 공간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무몰딩 바기장을 사용해서 드레스룸 공간을 꾸며드렸고요. 여기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빨랫감을 들고 이쪽으로 나가셔서 바깥에 있는 건조기와 세탁기를 이용할 수 있게 저희 동선을 기획해드렸습니다. 이 세탁기와 베란다 공간과 이 드레스룸이 이어질 수 있도록 확실히 동선이 더 단순화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런 공간을 기획하는 게 저희 디자이너들의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무리 예뻐도 촉감, 기능, 동선이 불편하면은 집 자체가 불편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미적인 것도 포기할 수가 없고 실용적인 것도 포기할 수가 없네요. 공용부의 천장이 굉장히 조용한데 조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바닥 평수와 천장의 평수는 똑같아요. 바닥 마감재를 고를 때는 마루를 할지 타일을 할지 어떤 색깔을 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같은 평형대의 천장은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는 최대한 깨끗하고 시끄럽지 않은 천장을 만들려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현장에서 의도했던 부분은 강약이 있는 천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인테리어를 할 때 어떤 부분에 힘을 주고 어떤 부분에 힘을 빼게 되는데 조명도 그런 효과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그네틱 레일을 적용한 것도 부분 우리가 조명을 갈아 끼울 수 있기 때문에 빛의 다양성과 강약을 줄 수가 있고요. 또 이 마그네틱 그리고 이 미니 도트라이트 이런 간접 등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불을 껐다 켰다 우리가 원하는 조도 원하는 무드 그리고 강약이 있는 빛의 설계를 완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그네틱을 따라오시다가 조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밝혀줄 수 있게 스팟라이트도 달았고요. 벽보 등을 통해서
또 저희가 재미있는 공간을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조명이 중요한 게 빛에 따라서 공간이 되게 다르게 보이거든요. 저희가 고객님께 이 COB 라이트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으로 제안을 드렸냐면, 우리가 집을 처음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공간이 바로 TV입니다. 결국 TV와 공기청정기 같은 가전들이 이 거실 메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시선을 바로 뺏기게 됩니다. 이 가전들 때문에 공간을 다양하게 바라볼 수가 없게 되는데, 저희가 이쪽에 COB 라이트를 설치함으로써 시선이 이쪽으로 가장 먼저 향하게 돼요. 왜냐하면 여기가 가장 밝기 때문에 이 집의 가장 깔끔한 벽면, 정돈된 벽면으로 시선을 보게 한 다음에 이 집을 바라보게 된다면 훨씬 더 이 집의 첫 인상이 깔끔하고 정돈된 집이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어서 이 COB 라이트 하나를 의도해서 저희가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방으로 들어와 보시면 여기도 먼저 조명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 조명 설계도 저희 퍼플랜드 디자인 스튜디오의 시그니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 우리가 침대를 놓고 이렇게 놓게 되거든요. 그러면 누웠을 때 우리는 눈이 부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장 쪽에는 조명을 놓지 않아요. 항상 퍼플랜드 디자인 스튜디오 이 발밑에 조명을 놓음으로써 눈 부시지 않게 안방 생활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것도 눈이 부시다 그러면 꺼버리고 여기 앰비언트 라이트만 켜서 충분히 개인적인 공간을 즐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공간이 아까 현관에서 봤던 이스터에그의 공간입니다. 현관에서 봤던 녹색깔 테라조가 어떻게 다시 변화가 됐는지 한번 욕실 공간을 열어보겠습니다. 따라따라따 열어보면 이렇게 녹색 바타일을 적용했어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깐 게 아니라 걸레바지 형태의 느낌으로 녹색 타일을 한 개 반 정도 접어서 올렸고요. 나머지 화이트 베이지 톤 타일을 통해서 세련된 무드를 저희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 초록색과 베이지색과 무드가 조합이 되다 보니 얼핏 스타벅스의 좀 느낌이 나지 않나. 오, 맞는 것 같아요. 네네네. 설계하고 나니 그런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스타벅스 느낌의 무광 액세서리들을 사용해서 적용을 했고요. 장 거울을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천장에 3인치 다운라이트를 달아서 조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샤워 공간에는 천장 부분에 간접 조명을 이용해서 무드 있는 욕실을 만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고객님께서도 이 욕실을 보시고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여기 장이 들어왔는데 여기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금 이 공간에 저희가 청소기를 넣을 수 있게 네. 공간을 짜고 정리 작업을 해드렸고요. 밑에 보시면 뭐야? 로봇 청소기를 넣었습니다. 고객님께서 출근하셨을 때 이 녀석이 이 밑으로 나와서 이 전체를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게 조금 이 장을 짰습니다. 이 현장을 진행하면서 마지막으로 들었던 생각이 결국 디자이너들이 가전에 대한 이해까지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클라이언트 분께서 다양한 가전들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청소기, 로봇 청소기, 오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작동하고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지 이렇게 빌트인들을 다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특히나 소형 평수 같은 경우에는 공간을 굉장히 좀 짜임새 있게 효율적으로 압축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로스가 나지 않고 딱 정확히 맞아 떨어지게 설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퍼플레인 디자인 스튜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